자, 중복조합 나머지 유형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제가 이제 동물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38선이 대충 여기쯤 있으면은 내가 군대에 있었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차 타고 1시간을 가잖아. 그럼 바로 북한이야. 어디냐면 사실상 그냥 산속이거든. 그냥 완전 산이야. 여기 동물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봤던 동물 목록들 보여줄게. 자, 일단 고라니 3회 만났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1회 만났고, 물론 얘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다행히 화면을 통해서 봤고 죽을 뻔했지. 그 다음에 들개 가족. 이게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들개 가족 한 6마리? 얘네 1회 봤고요. 그 다음에 겁내 큰 들개 하나 있어. 얘는 우리 그 간부 한 명이 부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얘가 사람 물면 어떡해. 하여튼 잠깐 키웠어. 한 2주 동안 얘를 이제 키웠어요. 이놈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봤어. 와, 이게 진짜 레전드. 진짜 개못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귀여울 것 같지? 요만하거든? 진짜 못생겼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있게 생겼거든? 얘가? 있게 생겼거든, 두더지가? 진짜로. 이거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손톱이 막 이만해. 진짜 개못생겼어. 이거 이제 1회 봤고, 그 다음에 독수리를 1회 봤는데, 와, 독수리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날개를 펴잖아. 이 칠판만 해요, 진짜로. 거짓말 같지? 너 정도는 데리고 갈걸, 독수리가? 이렇게 잡아서 가져가면은 너 들려 갈 거야. 엄청 커, 진짜. 여러분, 독수리 보면 도망가세요, 알겠죠? 비행기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이 중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이것과 관련된 약간 좀 무서우면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 방정식 볼 거고요. 함수 볼 건데 어렵습니다. 또 미리 얘기할게요. 어렵습니다. 특히나 함수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함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워서 조건을 그냥 너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함수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차함수, 이렇게 규칙이 있는 애들만 배웠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수트 배우시면서 내가 막 이상한 함수들 막 이거에다가 여기 점 찍혀 있고, 막 여기서 꺾이다가 여기서 막 불연속이다가 난리가 나잖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함수를. 그래서 어려워요. 문제 내기 너무 좋아.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중복 조합인지 순열인지 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은 사실상 거의 방식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방정식. 이 부정방정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합하면서 막 이런 거 했을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9가 되도록 하는, 그땐 이거였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 XYZ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셨냐? 아마도 제 예측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숫자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찾지 않으셨나? 여기에다가 뭐 1 넣으면은 X 더하기 2Y가 뭐 6이 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 하나 찾고, 여기에다 2 넣어가지고 경우의 수 찾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막 어렵진 않았을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으면서, 즉 18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 이걸 만족시키는 XYZ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XYZ가 뭐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 이거야.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Y 3Z 해가지고 세 개를 다 자동으로 다르게 만들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선 얘네가 같아도 되거든. 이 상황에서 조금 하나하나 세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6일 때는 쉬워. 근데 이게 만약에 막 40 이렇게 돼봐. 어느 세월에 이거 세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할게. 자, 이 상황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걸로 볼게요. 3개짜리를 일단 기본 상황으로 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뭘로 하지? A로 할까? A라는 숫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황이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 요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경우는 내가 하나로 통일할게. 이게 뭔 소린가 싶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음이 아니지 않은 정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XYZ가 그냥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막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예를 들어 이 문자들마다 조건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셋 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셋 다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XYZ가 이렇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D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냥 음이 아닌 정수라고 적혀 있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18번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XYZ거든. 걔네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0은 안 되거든. 그 0이 되냐 안 되냐가 키포인트예요. 0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해. 0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18번과 19번 상황이 좀 다른 거야. 20번에도 음이 아닌 정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뒤에도 음이 아닌 정수 21번에도 써져 있고요. 근데 22번은 자연수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걔네를 어떻게만 나눌 거냐? 음이 아닌 정수와 그냥 이런 식의 XYZ로 나누겠다는 거야. 자, 애초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요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도 알려줄게. 2번을 무조건 1번 경우로 바꿀 거예요. 자, 봐봐. X가 4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Y 빼기 1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Z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50이 되도록 하는 XYZ를 찾아라. 근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네 어떻게 바꾸시냐? 잘 보세요. X 빼기 4 더하기 Y 빼기 1 더하기 Z 이렇게 바꿉니다.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요. 근데 왼쪽에 5를 뺐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5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만듭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네를 수정을 하는 거야. 아마 그 예전에 풀 때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거 있나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각각 새로운 문자 요렇게 치환을 한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냥 애초에 요 음이 아닌 정수들을 더하는 상황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은 그냥 X, 라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라지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라지 Z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먼저 하는 게 1차 단계예요. 1차 단계.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할게. 그래 바꿨다 치자고.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0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음이 아닌 정수 3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 자, 근거를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3개 더해가지고 40 나오도록 만드는 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10, 10, 20 이렇게 더하면 40이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X를 10개 고르고 Y를 10개 고르고 Z를 20개 고르는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10, 10, 20이라는 숫자를 갖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를 10개 고르고 Y를 10개 고르고 Z를 20개 고르는 상황으로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할 경우의 수는 X, Y, 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40개 뽑는 경우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이해됐나 이거? 숫자를 이 10, 10, 20이라는 거를 X, Y, Z의 개수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 중복 조합의 경우에는
한 개도 안 뽑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 얘네를 0, 0, 40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포함이 돼. 중복조합에는 그래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 x, y, z라는 애를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춰준 다음에 x, y, z 중에서 40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해져요. 이걸 알고 나면 단순해져. 의미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이거 3개 더해서 a가 나오려면 요것만 계산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이 뭐가 되냐? x, y, z에 대한 조건을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8번을 풀어드릴게요. 18번 제가 풀어드릴 거고 19번은 좀 어렵긴 한데 요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18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다. 근데 x, y, z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입니다. 그 말은 x, y, z가 6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는 사실 저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의 그 범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가 큰 쪽의 범위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저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 문제 상황마다 다릅니다. 문제 상황을 보시면서 얘가 넘어갔을 때는 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6이 아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한 15 이쯤 됐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7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거든? 그럼 3개 더해서 15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7, 8, 90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따로 생각을 해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그럼 좀 어려워지죠, 확실히. 상한이 생기면 어려워져요. 하한만 있으면 괜찮은데 상한이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근데 이 경우는 귀여운 경우긴 해요. 어차피 x, y, z가 6 못 넘어. 절대로 넘으면 안 돼. 그래서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x, y, z가 1과 6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x 빼기 1은 0과 5 사이에 있을 거고 y 빼기 1은 0과 5 사이에 있을 거고 z 빼기 1도 0과 5 사이에 있겠다.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하시냐? 동치 변형하는 겁니다.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1 더하기 z 빼기 1 얘가 3이다. 좌변에 3 뺐으니까 우변에도 3 빼야 돼. 그러면은 요게 짜잔. 이렇게 바뀌면서 x, y, z는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5는 뭐 죽어도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5는 못 넘어요. 그러면 끝이다 이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방정식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요걸로 바꾸면 웬만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19번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기출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여러분은 이 수능 때문에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해서 웬만하면은 수능 모의 기출로 다 가지고 오긴 했어요. 내신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좀 연습하시면은 좋긴 합니다. 19번은 좀 어렵긴 하니까 그냥 트라이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의미 아닌 정수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답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 답이에요? 답이지 않나? 아, 그거 답지가 이항정리랑 중복조합 따로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내가 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거 맞아요. 이거 이항정리고 이게 이거야. 그럼. 맞아. 자, 요거 19번 한번 해보자잉. 요거는 여러분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지? 문제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갑자기 빼기가 나와요. 이거 C 빼기 D. 뭐 C는 그렇다 치는데 D에서 갑자기 빼기가 나오고 D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얘를 치환하는 거야. 얘를 만약에 내가 T로 치환하자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풀이가 더 좋긴 해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자면은 그냥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있잖아 얘들아, 왜 보여주냐면 그 두 번째로 설명할 방법이 물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안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긴 해 사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D라는 애를 T로 치환하시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요. 왜냐면은 D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이었겠지 원래는. 그러면 얘가 0 이하로 바뀌고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았으니까 마 4보다는 크거나 같은 요런 정수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저거 뭐야 9가 돼요. D가 아니지. 치환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T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니까 약간 뭐 하나씩 대입하면서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이 상황에서 아니면은 뭐 여사건을 활용하셔도 되고 굉장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얘도 똑같이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춰주려면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쨌든 얘도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기는 하거든? 여기서도? 그럼 저 식을 약간 요렇게 이용해가지고 바꿔서 풀 수가 있긴 해요. 첫 번째.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할 거예요. 대부분. 풀리긴 해요. 당연히. 그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자, 요거에다가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요거 C 빼기 D라는 값이 무조건 0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치환하는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T가 9다.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봐. C 빼기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 둘 다 정수였을 거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럼 이 T도 뭐가 되냐? 의미 아닌 정수가 되거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A도 의미 아닌 정수고요. B도 의미 아닌 정수고요. T도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이거라는 거야 그냥. 근데 조건 하나 안 쓴 게 있지 지금. 조건 하나 안 쓴 게 뭐냐면 요거 안 썼거든? 요거? 이거?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안 썼거든?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 생각을 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T가 9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하나 나올 수 있겠지. 1, 2, 6. 그럼 이제 t가 6이라고 한번 해봐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 빼기 d가 6이라는 거거든? c 빼기 d가 6이에요, 6.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결국 구하는 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 그러면 각 상황에 대해서 t를 만들어내는 CD의 경우의 수도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구한 이 3H구는 A, B, T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지 A, B, C, D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T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 근데 이제 T가 만약에 예를 들어 6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C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C는 6 플러스 D 이렇게 되거든? 그치? 이 관계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T가 6이 나오려면 이 관계만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D로서 가능한 값이 몇 개 있냐? D는 4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D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 4 이렇게 5개 있겠지. 그때마다 C도 하나씩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되냐? 자, 이게 답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 오케이. 설명해줄게, 다시. 오케이, 다시 할게.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괜찮아? A, B, T, 3개 고르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3H9까지. 요거 3개를 고르는 방식이 3H9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요게 아니고요. 요 밑에 겁니다. A, B, C, D 4개짜리 순서쌍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딱 하나 해보시면은 t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마다 예를 들어 6으로 내가 정했어요. 그럼 나 뭘 정해줘야 되냐면 CD의 경우의 수를 내가 하나씩 정해줘야 돼. CD를 하나씩 정해줘야 돼. 근데 이 식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C는 6 플러스 D 요렇게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D만 하나 딱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C의 값은 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 D의 값이 몇 개 가능한지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D로서 가능한 게 5개라는 거예요. 왜냐면 D의 조건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서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0, 1, 2, 3, 4 5개 된다는 거야. 그때마다 C는 자동으로 6, 7, 8, 9, 10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모든 경우마다 5개씩 CD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는 거야. 이해됐니, 현서가? 이해됐어? 오케이. 신기하죠? 문제 자체가. 저런 식으로 설계를 참 잘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밑에 문제는 훨씬 쉬워. 20번 문제는 좀 쉽거든? 여사건 관련된 문제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문제는 20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오늘은 그냥 문제 많이 풀 거예요. 시간 많아. 괜찮아.
자, 요거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머릿속에 코딩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적어도 하나 보자마자 여사건이 보통은 많이 떠오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하기는 하는 게 여사건 안 썼을 때 더 쉬운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 확실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여사건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대부분은 여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해. 근데 혹시라도 그게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직접 카운팅 한번 해보시긴 하세요. 알겠죠? 근데 뭐 얘는 물론 여사건 썼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는 0이다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전부 다 1 이상이다로 바뀌겠죠. 그 경우만 빼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빼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면서 A, B, C, D가 전부 1보다 크거나 같은 잠깐만 미안. 와우, 이 상황만 빼주시면 살이 들려가지고 이 상황만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와, 죽을 뻔했네 진짜로. 그럼 이 상황도 잘 보시면은 여기 부등호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 빼기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 빼기 1, D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변에 4 빼고 우변에 4 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경우만 제외하시면 되겠다.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계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방정식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의미 아닌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 그리고 아니라면 바꾸기, 그 다음에 뭐 경우를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21, 22 보시면은 약간 나누긴 해야 될 거야.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할 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로 갈게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뭐 계속 많이 나왔던 거고 사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황 먼저 보여드릴게요. 23번 문제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얘가 완전 기본 유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함수를 짓느냐. x는 1, 2, 3 이렇게 있는 데서 1, 2, 3, 4, 5로 가고요. 자,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x2가 x1보다 크면은 fx2는 fx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여기 없었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예요. 이전에 해봤을 거야. 이거 그냥 조합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기억나시나? 조합할 때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함수라는 소리야. 증가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5 중에서 5개를 그냥 뽑아. 중복 없이. 예를 들어서 2, 3, 4를 뽑았어.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어디에 대응이 되냐? F1에 대응이 될 거고 F2에 대응이 될 거고 얘는 F3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거야. 자동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요게 이제 조합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등호가 붙으면 똑같아. 등호가 만약에 붙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은 fx1, fx2가 같아도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f1, f2, f3.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그냥 5, h,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지금 내가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함수 값을 정해야 돼. 함수 값을 정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 원소에 대응되는 애들 개수만큼 일단 뽑긴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긴 뽑아야 돼. 뽑을 거야. 근데 내가 얘네들을 뽑아 놓기만 하면 순서가 자동으로 정해져요. 왜냐면 요 조건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써야 된다는 소리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요. 조합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겠고. 근데 여기서 같아도 된다라는 말 때문에 중복해서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중복조합의 상황이 되는 거고 OH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이 있으면은 중복조합의 상황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다. 밑에 문제 24번 요거 간단한 문제니까 요것도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함수의 개수 쪽 문제를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왜냐면 요새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 연습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좀 많이 여사건 하려는 거야? 아니요, 그냥 하려는 거야? 개수에 따라서 다. 나쁘지 않긴 하네. 전 여사건이 더 쉬워 보이긴 해. 근데 뭐 저렇게 해도 되긴 해요, 당연히. 뭐 정해진 방법이 있진 않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나도 계산 안 해봤거든, 이거. 계산은 안 해봤거든, 그냥 생각만 하고.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해보고 고생 한번 하고 답지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방법이면은 너가 이제 아, 이런 걸 여사건으로도 할 수 있구나 생각 한 번씩 해보는 거지. 자,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게 언제나 그런 거는 아니긴 하거든? 언제나 그런 건 아니긴 해. 근데 함수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 요런 상황 자주 만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값 하나 정도를 알려주는 상황이야. 또는 특정 두 값 사이의 값을 비교해 놓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하지만, 이건 일단 당연한 거야.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요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얘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x1이 만약에 3보다 작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명제에 의해서 fx1은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나?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x1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은 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1, 2는요 얘네 셋 중에 하나 가야 되고요. 4, 5는요 얘네 5개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나? 그러니까 1, 2는 1, 2, 3 말고 4, 5, 6, 7은 절대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거 그냥 몇 개야? 5개? 이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은 1, 2 따로 구하고요 4, 5 따로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그러냐? 지금 F3의 값을 알려줬어. 그러면서 얘네의 대소관계를 알려줬거든. 함수값의 대소관계.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경우들을 구하셔야 될 텐데 한 방에 생각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마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 3이 얘네를 반갈 쫙 해놓은 거예요. 반갈 쫙 해놓은 거야. 1, 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3개 중에 2개 가져야 됩니다. 4, 5는 요거 5개 중에 2개 가져야 돼. 그럼 각각 세 가지고 곱하자 이거지.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좀 쉽게 해결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함수에선 특히나 기준이 되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돼. 걔를 기준으로 잘 경우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6번을 한번 풀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문제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아니야, 26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자, 26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추워요.
잠깐 시간 줄게. 한 2, 3분 정도 생각 조금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잉. 이거 문제도 사실 뭐 경우의 수 몇 개 나눠서 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한 번만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본능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기가 좋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건가, 또는 조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100%는 아니야. 내가 하는 특히나 확통에서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 경험, 나의 13년 정도의 경험상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조건. 몇 개의 대상에 대한 정보냐, 몇 개의 대상에 대한 조건이냐. 자, 1, 2, 3, 4, 4개 대상에 대한 조건이에요. 좀 더 확장하자면 거의 뭐 10개에 대한 조건인 거지. 2번 조건 몇 개에 대한 그 조건이냐? only 1입니다. only F1에 대한 정보예요. 그쵸? 얘는 F1만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4개.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조건의 대상. 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얘는 1개입니다. only 1개의 대상. 얘는 몇 개냐면 2개예요. 자, 일반적으로 대상의 개수가 적은 걸 먼저 고려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봐봐. 2번, 3번 조건이 둘 다 얘와 관련된 조건이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본능적으로 얘부터 고민하긴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 근거를 얘기해보자면 나는 요렇게 근거를 들어보겠다 이거야. 조건이 첫 번째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조건, 2개의 대상에 대한 조건, 4개의 대상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번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F1이 완전히 이렇게 2개에 얽혀 있기 때문에 F1을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걸 해석할지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F1이 사실 3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냥 경우 이렇게 나누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이제 해보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3개 정도면 적은, F2. 무슨 일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한참 돌아갈 뻔했네. 고마워. 봐봐, 내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나도. 그래서 참 싫어해, 이 확통을. 나도 실수 진짜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정도 경우면 많은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F3에 대한 조건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지. 1번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2번 했으면 3번 조건 고려하는 겁니다. F3의 값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F3의 값은 이때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이때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공역을 보시면 공역이 1부터 6까지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사실상 얘네 둘은 뭐냐? 그냥 없는 조건이에요. 당연한 거야. 그치? 왜냐면 어차피 여기 6까지밖에 없거든. 그럼 당연히 6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냥 없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사실상. 문제가 이 정도로 간소화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F1이 1이면 F3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그냥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버리는 거야. 나머지 조건 신경 쓸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조건을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럼 가조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우 보자면 1은 1로 가고요. 3은 5보다 작은 애로 가야 된답니다.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로 가야 된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냐? 첫 번째. 요것도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거 활용할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F3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또 저거 똑같은 거 또 해야 되잖아. F3이 1일 때, F3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또 해야 되거든? 하기 싫다 이거야. 왜냐면 이건 경우가 많아요. 얘랑 상황이 조금 다른 거 보이죠? F1은 있잖아. 그냥 3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세 가지 경우만 나누시면 되거든? 근데 F3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무려 5개가 있어요. 5개쯤 되면은 좀 많아. 하나하나 따지기가 힘들어. 그 상황에서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시냐? 전체에서 얘만 빼면 된다 이거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 모든 건 왜 이렇게 하냐?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냥 하나하나 나눠서 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조금 빡셀 뿐. 그래서 그냥 여사건 활용하시는 게 좋다. 요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 상황,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F1이 2로 간답니다. F1이 2로 간대요. 그럼 나머지 2, 3, 4는 2부터 6까지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very easy 하고요. 얘도 very easy 합니다. 얘네 둘은 너무너무 쉬워. 생각보다 쉽다 이거야. 이렇게 낼 겁니다. 특히나 평가원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려워 보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 굉장히 쉽게 낼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깔끔한 방법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평가원은 그래요. 그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그 고1 애들은 모르던데 너네는 아나? 그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이런 거 너네는 알겠지? 그 한 5, 6월쯤에 갑자기 서울대 교수인데 그 물리학 교수야. 물리학. 근데 진자 운동에 전공이신 분이 뭐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수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해요. 그럼 수능에 진자 운동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거 알고 있죠?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이거 아마 고3 되면은 그 고3 되잖아. 그럼 그 고3 인간 강사들이 이거 찾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서울대 간 애들, 뭐 연세대, 고려대 간 애들한테 물어봐서 교수 중에 사라진 사람 없냐? 진짜 물어봐요. 아 진짜야. 진짜 교수 중에 갑자기 휴강한 사람 없냐? 2학기 없어지는 사람 없냐? 진짜 물어봐. 그리고 타율이 굉장히 높아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정보가 만약에 어떻게 알게 되면은 조금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진짜요? 갑자기 진자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럼 갑자기 수능 국어에 진자 운동이 나온다니까? 진짜야. 사회학자 중에 뭐 누가 없어지잖아? 그럼 그게 나온다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것도 아시죠? 수능은 무조건 2세트 만드는 거 알지? 수능은 무조건 2세트 만들거든. 유출 위험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유출되면은 그 숨겨놓은 거 하나 이제 주려고. 그래서 얘네가 사라졌는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긴 해.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세트가 2개라서. 진짜입니다. 아마 고3 돼서 막 고3 되면 인강 많이 듣잖아. 그때 되면 아마 그 강사들이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영어 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얘기 아마 할 겁니다.
아니 얘네가 시험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교수들이. 그럼 그 알죠 호텔에 그 하루 종일 박혀가지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또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뒤에 함수 개수 문제들은 제가 좀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항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